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FM 본부 대표고요. 양희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다가다 뭐 얼굴을 한 번씩은 뭐 뵌 분도 있고 처음 뵌 것 같은 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저는 손해하장사고요. 여러분들처럼 보험 설계 경력은 제가 제일 막내겠죠. 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는 2008년도에 이제 현대해상에 입사해가지고 뭐 보상, 보험 조사부, 대인 장기 그리고 이제 영업 지원, 영업 쪽은 이제 지점장은 아니고 영업 지원 쪽으로 이게 잠깐 하다가 2019년도에 퇴사하고 나와가지고 손해사장 회사를 독립이랑 설립을 하고 현재는 이제 손해사장 독립 솔루션이라고 수원중앙병원 앞에서 사무실을 이제 제가 대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무법인 무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손해배상 팀장으로 같이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는 엄청 많아요. 제가 강의는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강의 자료는 엄청 많은데 주로 원래는 강의하기 전에 보통 타겟이 피수강생이 이제 경력이나 아니면 뭐 생보 쪽이다, 손보 쪽이다, 그리고 뭐 성향이 어떤 이런 걸로 좀 어느 정도 좀 먼저 듣고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이게 이제 이 교육이 계획이 되고 준비할 시간이 솔직히 좀 많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또 막상 또 처음 여러분들 앞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최대한 드리고 싶고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은 최대한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남들한테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으로 교육이라는 게보다는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 하다 보니까 표지조차도 못 만들었어요. 저는 고지의무 위반 먼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고지의무 위반 주제는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적발해야죠. 적발을 하고 적발한 거를 효과를 적용하죠. 그 효과는 면책안 또는 해지. 그 두 가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빨간 글씨 세 가지가 충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보험 계약 당시에 갭 또는 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저 세 가지가 충족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3법이고 3법을 토대로 이제 약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고객을 방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쉽게 내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거나 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야 라고 반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제가 손해사정사로서 일할 때는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이렇게. 그럼 저기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을 추정한다. 그 계약전 알려주는 표 있죠? 묻는 질문. 그럼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서면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몇몇 보상 담당자들은 그래도 고지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바로 이걸 얘기하시면 되죠. 그걸 왜 고지해?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상법에서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본 전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지의무 위반이 나왔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을 하면 성립하려면 아까 이거는 기본 전제고 뭐 일종의 특약식으로 이제 부가 전제가 진사계약이라고 있죠. 건강진단계약 생보에 그거는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만 적발해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2년 내 지급 사유가 없으면 약관상 2년 그 다음에 2년 내 지급 사유가 있으면 3년 이해되시나요? 이 얘기는 진사계약은 1년 2년 내 지급 사유가 없는 계약은 2년 있는 계약은 3년 이 각각의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고지훈 위반입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입 전에 뭘 찾아내도 그냥 덮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조사자를 내보내죠. 보통 조사자를 내보낼 때 기본적으로 33만 원의 피가 들어가요. 기본 피가. 그러면 보험 계약 하나당 과거력 조사는 2, 3년 내에 청구가 들어가면 한 번은 그냥 한다고 보시면 돼요. 3년 1일째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과거력 조사는 안 해요. 근데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이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철통 계약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한 사유에는 이제 쉽게 상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고지훈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지급을 했던 적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츠 화재에 오래된 실손보험이 뭐 아주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있었는데 뭐 올해 뭐 암주 치료비니 뭐니 이거를 새로 가입을 하는 와중에 뭐 갑상선 결절 또는 유방 결절, 뭐 위 궤양 이런 걸 고지하지 않고 이제 청구를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인수가 그냥 돼버리면 고지하지 않고, 근데 이제 좀 당연히 메리츠는 가입 전에 뭐가 있습니다, 그냥 해지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실손보험에서 만약에 위궤양 또는 당뇨 고혈압으로 한 번이라도 지급된 이력이 있거나 지급이 안 됐어도 들어갔던 차트에 이 사람 당뇨 기량력자 이렇게 표기가 있으면 그건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네 이미 알고 있었잖아. 이 고객에 당뇨가 있었다는 걸. 이용하기도 하죠. 솔직히. 뭐 저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저는 이제 제 의뢰인을 이겨줘야 되니까 차트 한 200장 정도 그냥 넣어버려요. 그냥 팩스로. 네. 그 중에 한 장 뭐 당뇨 하나 껴있을 수도 있는 거고 위궤양이 껴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잡히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렇게라도 이제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수싸움을 벌이는데 어쨌든 이거는 법령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지훈 위반이 잡혔다 또는 계약을 전환했는데 전환한 계약이 고지훈 위반이 그럼 전환 전 계약에서 보상 이력을 빨리 뒤져봐야 돼. 그리고 약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데 계피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이제 이거는 보통 나와 계약자가 틀어져가지고 이 보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틀어져서 또는 보험 담당자나 조사자들이 굉장히 선수예요. 걔들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니까 이간질이 굉장히 잘 시킵니다. 실제로 그냥 저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거 이런 거 보상 안 되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한 100명 중에 90명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적어주세요. 그게 가입경에서.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전화해요. 고객님, 고객님의 설계사는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 1번에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이 부분은 우리 대필이 있죠. 우리가 대필하는 거. 저도 이제 일을 해보니까 뭐 물론 그 전에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옆에서 영업전 하면서도 알았었고 지금도 일하다 보니 뭐 저부터도 이거 그냥 할까? 친척이네 친구인데. 근데 이게 그 대피를 하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로 돼버려요.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게 다시 상품 설명 의무 위반으로 연결이 되고 설명 의무 위반으로 연결이 되면 약관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약관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면 예를 들어 암 90일 면책 1년 미만 50% 이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 줘야 돼요. 그럼 다 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구상이 오겠죠. 그 부분은 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현대해상에 있을 때 여기 경기 남부 쪽 현대해상에서 고해권만 담당을 했었거든요. 문제건 고해권만. 근데 27일부터 말일까지 계약 작성 체결된 계약은 전부 다 뜯어버려요. 자필 무조건 다. 요새는 모바일이라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실적을 찾아야 될까요? 그러면 보통 마지막 한 3일, 월 3일 정도 계약건들 다 뒤져가지고 싹 찾아내서 전부 다 무효시키죠. 그럼 뭐 실적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제 고지금 위반이 발생을 하면 담당자는 우선 보상 담당자 입장에서 조사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고지금 위반의 발생 자체의 원인이 계약자 가실인지 설계사 가실인지를 먼저 판명을 합니다. 먼저 판단을 해서 계약자 가실이면 고지금 위반한 사항과 이번에 청구한 보험금 진단과 관계가 있으면 면책하고 해지, 관계가 없으면 돈 주고 해지. 예를 들어서 당뇨 진단을 받고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은 당뇨와 뇌혈관 질환의 인과관계가 거의 99%예요. 그러면 면책 해지. 당뇨가 나오고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암 진단금 주고 해지. 납입 문제가 날라가죠 이제. 그리고 설계사 가실의 경우에 설계사 가실로 될 경우에는 그냥 전액 지급하고 계약 유지. 그리고 설계사 구상.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여기까지 오면 설계사 과실이 오면 요 길로 다시 가버려요. 요 길로 가서 또 이렇게 오는데 원래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100% 구상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그만둔 지 이제 5년 됐는데 아직 그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랑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이 보험회사 담당자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제잖아요. 그러면은 고가를 잘 봐야 되고 실적을 잘 쌓아서 빨리 승진해서 이제 또 연봉도 올리고 성과급도 잘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보상팀에 있는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건을 해지해야 돼요. 이렇게 찾아내서 평균.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계약을 갖고 오는데 걔들은 힘들게 계약을 쳐내야 돼요. 난리고 내용 주면 난리고 엄청 싸웁니다. 특히 설계사 문제가. 그리고 조정률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률.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실적인데 나한테 청구한 금액 대비 안준율 그걸로 실적을 내게요. 근데 나한테 청구한 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있고 실제로 문제 있는 게 있고 하지만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정률이라는 걸 평가해서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을 맞추려면 억지로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민영 돈을 벌어야 되는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들도 열심히 하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계약전 알리려면 표거든요. 가장 최근 버전에. 요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그 아까 3법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 물어보지 않는 질문의 답은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물어보지 않는 건데 답을 하면 잡습니다. 부담보를 하던가 할증을 주던가. 그리고 ICPS라고 들어보셨어요? ICPS 보험사고조사 이력. 원래 그거를 돌리는 건 불법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ICPS를 돌려서 활용하면 불법이에요. 돌려서 그냥 보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설계 매니저분들이나 이제 인수심사에서 이제 막 잡아내잖아요. 사실은 그게 날짜, 병원, 진단명, 통원 횟수, 입원 일수가 다 나와요. 되게 디테일하게. 근데 그거를 다 알려주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 이때 뭐 있어요, 빨리 확인하세요, 고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잡히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고지해야죠. 근데 이제 좀 고지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운전자보험 아니면 질병담보 없는 사례담보 계약만 들어가는데 가입전에 뭐 위기양으로 입원한 거 이런 거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잡히면 뭐죠 근데. 결국에는 인수지침에 다 뭐 그냥 인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해봤자 마이너스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추가검사 재검사. 추가검사 재검사가 이거는 올해 1월 달에도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1년 이내, 3개월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그냥 다 기본적으로 고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조금 고민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좀 잘 구별을 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과관찰이랑 추적검사가 있고 추가검사, 약간 이제 청학세에서 물어보는 추가검사 재검사가 있는데 추가검사 문구를 한번 이 문구가 이 똑똑한 판사가 판례에서 판결문에 적시한 문구거든요. 정확하게 하죠. A라는 검사를 한 후에,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초음파 검사를 한 후에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를 찍는 거예요. 초음파를 했는데 이거 모양이 안 좋아. 이거 MRI 찍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재검사는 A라는 검사를 한 후 동일 목적으로 다른 부위, 쉽게 말하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결정이 이거 좀 애매해. 다시 해보자. 일주일 뒤에 초음파를. 그게 이제 재검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제는 이 중간에 숨어져 있는 의미는 A라는 검사를 한 후, 여기 A라는 검사를 한 후 뭔가 있어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아니면 뭔가가 의심이 돼서 추가검사 재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다 이제 조합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쉽게 딱 걸 수 있는 거는 또 반대로 이거예요. 그럼 검사 2번 있으면 그냥 이걸로 좀 잡아버려요. 2번만 나오면 1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그리고 추가검사, 재검사라는 단어가 어쨌든 성립을 하려면 검사가 여기서도 2번, 여기서도 2번 해야 되잖아요. 이 2번이 각각 1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2번 다 들어가야 돼요. 1년 1일 전에 초음파를 하고 1년 안에 MRI를 했다. 그러면 여기 고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문구 그대로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 그리고 경과관찰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A 검사한 후에 당장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병변의 진행을 좀 관찰. 보통 이게 제일 많죠. 유방 결절, 갑상선 결절, 담낭 결절 다 경과관찰이에요. 웬만하면 추적검사고. 근데 모양이 이렇게 악성 조형은 모양이 막 이렇고 이렇게 무슨 기레같이 일반 양성 조형은 깨끗하게 이렇게 동그란데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의사가 추가검사 재검사를 하자고 하지만 보통은 6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 그렇죠? 건강검진하면 보통 6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검사 재검사를 이제 판단을 할 때는 1차 여기 있죠. 1차 진찰 또는 검사와 2차 추가검사 재검사 모두 저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1차, 2차 검사의 그러니까 의도, 의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그러면은 문제 될 것 같으면은 인수 과정에서 문제 될 것 같으면 소견서 하나 받아두면 좋겠죠. 애매하게 좀 인수 애매하다, 이거 좀 불안하다. 소견서 하나 받아놓고 스캔해놓고 갖고 있다가 문제 될 것 같으면 바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문구인데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되게 많은데 이 결정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점을 판단할 때 병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이라도 커졌다거나 모양이 안 좋아졌거나 해서 추가로 검사를 하는 거면 고지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을 하면 내 고객 또는 내 계약에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을 하면 우선은 한 번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아까 서면에 묻는 질문 그걸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설계사 과실 쪽에서 내 과실이 맞는지 나한테 화살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이 생겼다고 해서 내 과실이 한 건 아니에요. 고지의무 위반의 발생 원인이 나 때문인지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인수지침 확인인데요. 만약에 가끔씩 우리 보험사 보면은 이번 달 인수를 확 풀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던 거 받아주잖아요. 그때 인수지침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뇨 풀어줬었잖아. 저게 서류로 증명이 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지의무 위반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고지를 했을 때 이 똑같은 조건으로 인수가 안 됐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보상 업무를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저한테 인수지침 달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밖 외부에 있는 지금 저처럼 일하는 손사도. 근데 저는 고지의무 위반을 의뢰받으면 무조건 인수지침 갖고 이제 내놔라고 담당자한테 공문을 보내는데 이거 달라고 하면 거짓말 안 하고 10건 의뢰받으면 2건은 그냥 바로 풀려버려요. 네, 이거 달라고 하면 그냥 돈 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대외비기 때문에 보험회사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주면 안 되는 자료지만 금속법이나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는 이걸 요청하면 줘야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이제 사례를 좀 볼 건데요. 현대해상 할 거고요. 건강검진 가입 전이죠.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확인이 됐고 6개월 동안 이제 관찰해보자. 보통 우리 건강검진 결과표에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근데 가입하고 갑상선 결절은 결절 중에 절반은 암으로 결정하는 거 아시죠? 갑상선 암이 나왔고 보험회사는 당연히 가입 전에 결절이 있었대요. 면책이고 그냥 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추가검사 재검사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제 그쪽에서는 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결론은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다. 추가검사 재검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얻어내서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추가검사 재검사가 아니면 그거를 보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다음은 메리츠 화제인데요. 가입 직전에 무릎 통증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했고 관절염 3기가 판독이 됐어요. 이거 관절염은 엑스레이로도 보여요. 엑스레이 2번 통원했고 가입 후에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은 후유장애 되는 거 아시죠? 치환술했고 보험사는 당연히 면책해지겠고 물론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염 때문에 한 거예요. 질병으로. 이 부분은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거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건데 이 여성분이 진짜 못 들었대요. 자기가 관절염이 있는지 무릎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관절염이 있는지는 정말 못 들었더라고요. 차트로 뒤져보니까 진짜 관절염이 안 적혀 있어. 그냥 무릎 통증, 엑스레이 처방. 근데 엑스레이 판독지를 떼보니까 관절염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산책선에서 판독지까지 떼어가면서 내가 고지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 자체가 이제 불이익이 나서 이제 보험금을 받게 된 사례고요.
이거는 이제 판례고요. 보험 가입 전에 3개월 이내에 철분제를 처방받은 게 이건 그러니까 의사한테 처방받은 거예요. 이걸 미고시했고 가입 후에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이제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지급하고 해지한 건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투약한다는 것만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약물로 인해 불면 피로 두통이 꽤 좋아졌다고 설명한 전등에 비추어 보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고의, 중과실,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이 판사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철분제 그냥 원래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철분제 먹고 불면 피로 두통이 좋아졌대. 그럼 딱 철분제 역할만 한 거네. 그러니까 고지용 위반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가입 전 3개월 이내 대장 내시경 검진 중 용종 제거한 거를 이제 미고지한 거고요. 가입 후에 대장암 나왔고 보험회사는 당연히 이제 면책 해지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불편한 증상이 없었으며 검진 차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한 것으로 단순 용종 절제술과는 달리 취급돼야 한다. 근데 이 부분은 이거는 판례가 좀 뒤죽박죽이긴 해요. 이거는 판사가 5mm 미만이잖아. 뭐 이거 가지고 치료를 보냐. 조금 필요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합이잖아요. 우리 민사소송 가면은 1심, 2심, 3심 있죠. 1심은 좀 이런 판사의 개인적인 그 생각이 조금은 가미가 돼요. 2심은 아주 법리적으로만 따지게 되고 3심은 1심과 2심이 맞는지를 보는 거고. 네. 이 부분은 이러니까 나도 그냥 해야지. 그건 좀 위험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 측정한 혈당 검사 이게 최근에도 저한테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그냥 척추 염좌로 보험금 좀 더 받아야 되니까 3일 입원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입원할 때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무조건. 근데 거기서 당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 높게 나온 것도 좀 높게 나온 게 아니고 6.5 당화혈색소 6.5라고 이제 당뇨 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 그게 나왔는데 가입 후 이제 뇌졸중 진단 받고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거는 고지를 했었어요. 그렇죠. 당뇨를 빠뜨렸지. 재판부에서는 혈당 수치 측정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를 위한 일반적 절차다. 정부만 그러니까 당뇨를 타겟으로 검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확정 진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 자체 이거를 피검사하고 이제 일종의 당뇨 확정하기 전에 또 검사한 게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추검사 재검사 이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가입 직전 건강검진 시 복부 초음파 결과상 간경화 결절 소견으로 복부 CT 피로 소견을 미고시하고 바로 가입한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받고 바로 가입을 한 거예요. 보험사는 당연히 면책해지하고 피보험 이거는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건강검진 결과가 오는데 빠르면 일주일 이제 책자로 이렇게 오잖아요. 길게는 2주일 걸리는데 그 사이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심지어 반송 처리가 되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러니까 건강검진 결과를 이 사람이 못 받았다는 거를 입증을 한 거죠. 계약자 측에서. 나는 몰랐다. 건강검진을 했지만 나는 몰랐다. 근데 건강검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초음파를 하면 초음파 하면서 알려주죠. 여기 뭐 있어요. 이거 꼭 한번 진료 받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자세하게는 당연히 얘기가 안 하고 그거는 비공식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계약 체결에서 계약자가 알지 못한 사실을 증명을 했고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가실이 아니다. 라고 이제 재판부에서도 손을 들어줍니다. 좀 고지용 위반에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대략? 예. 고지용 위반, 질병에 대한 고지용 위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 이제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판례는 더 무수히 많습니다.
모습이 많은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손사 입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판례 중에 하나는 중요한 사항을 얘기할 때 또는 중대한 가십을 얘기할 때 보험 가입 전에 추가검사 재검사를 실제로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추가검사 재검사를 했는데 추가검사 재검사 해보니 결과가 아무 이상 없더라. 이상 소견 없음, 괜찮음.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도 고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쟁은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저희가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상급심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보통 비율로 보면 계약자가 6대 4 정도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근데 추가검사 재검사 한 거는 맞는데 결과가 이상이 없잖아.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고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원래 제가 그 실제 교육을 하면 보증금만 이틀을 해요. 길게 쭉 하면 워낙 방대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은 첫 교육이고 좀 최대한 어느 정도 그냥 소위 말하는 냄새만 맡게 해드리는 그 정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감이 이렇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너무 이론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사례로 상해 사고 이런 것도 상해 사고였어?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몇 개 좀 준비해봤는데 산모의 이제 태아보험이고요. 산모의 육모 양막염이라는 일종의 산모 질환으로 그거를 수직 감염이 돼서 태아한테 그 태아가 뇌성마비가 됐고 그게 장애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거를 상해 사고로 인정받는 겁니다. 태아 상해 사고라는 거는 급격 우연 외래가 충족을 해야 돼요. 손해보험에서 상해, 생명보험에서 재해. 재해는 우연과 외래만 있으면 되고요. 생보의 재해는 손보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게 충족이 되는 걸 상해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태아 입장에서는 산모의 육모 양막염을 외래적인 이제 침습이다라고 재판부가 인정해준 첫 판례예요. 되게 유명한 판례고. 그럼 이제 산모의 육모 양막염 말고도 다른 게 수집가면 되는 것들은 다 이 판례를 인용해서 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를 인정받아서 질병보다 상해가 훨씬 많잖아요. 후유장애. 상해를 인정받아서 그냥 부만 과정에서의 육모 양막염의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저 5급입니다. 저걸로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장염으로 구토 중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의식을 잃고 심장지. 뭐 그냥 말 그대로 토하다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직접 원인이 된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에 해당한다. 급격한 건 당연한 거고요. 교통사고 직후 사고 상황을 살피던 중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이 상황 그려지시죠? 실제로 제가 실무할 때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교통사고로 내려서 싸우다가 하고 쓰러져가지고 사망했어요. 끝까지 돈 안 주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이제 져가지고 돈 줬죠. 네.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사고 상황을 살피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심근경색을 발병할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내부적 요인이 거의 없는 반면에 사고로 인한 여기서 충격 스트레스 추정된다. 그리고 운전 중 심장질환 발현되어 사고 발생, 광내 출혈 등 상황. 그러니까 운전 중에 심장질환이 발생을 해서 어디든가를 충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망한 건데 부검 결과 심장질환이 선 발현으로 확인. 보통 이러면 면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재판부는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자구력을 잃고 사고 발생해서 추정되나 결국에 공동 원인을 줬잖아요.
꼭 뭐 때문이다 그건 공동이다 그럼 그냥 이제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그 기여도만큼 계산을 하는 겁니다. 타인을 본인 자택으로 끌고 가서 칼로 위협 폭행을 하던 중에 그 타인의 칼에 찔려서 이게 되시죠? 내가 누군가를 우리 집으로 끌고 가서 칼로 위협하다가 칼을 뺏겼어. 그럼 그 타인한테 내가 들고 칼에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의사에 기한 행위로 상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예측 가능한 우연한 사고로 부정하고 파기환송. 그러니까 다시 판단해라고 대법원에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는데 술에 취해 객기로 찔러보려고 한 사실은 예측할 수 없었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판단.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스토리는 칼 다시 주면서 찔러봐 했나? 그러다가 찔렸고, 근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진짜 찌르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술과 사우나라는 외부적 환경. 아까 제가 사회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게 세 개가 이제 조합이 이루어져야 사회사고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선풍기 켜고 자다가 죽는 거, 사우나에서 죽는 거, 목욕탕에서 죽는 거, 술 먹고 다 같은 이제 분쟁인데 이 외래 급격 우연은 맞죠. 근데 외래성이 입증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화두였는데 이 환경적인 급격한 변화도 외래로 인정하라라는 판례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사하는 경우. 해녀는 체력이 엄청 좋아요. 뚱뚱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뚱뚱한 해녀 할머니분들도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이 웬만하면 없습니다. 심폐기능도 되게 좋고 과거력이 굉장히 없는 편인데 그런데도 간간히 심장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격하게 체온이 변하거나 하면 단련된 사람도 심장사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그 부분을 외래성으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택시 영업 중 승객을 찌른 칼에 사망, 몸사치 운행에 기한 사망. 이거는 교통사고로 볼 거냐 아니냐에 대한 분쟁이었던 거예요. 택시 영업 중에 승객을 찌른 칼에 사망했는데 이거를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자손 처리를 해줄 거냐 말 거냐. 뭐 결론은 해줬죠. 그 교통기관은 그 용법에 따라 사용도는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를 그 차의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다 난 사고는 다 해줘 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트럭 적재함에서 적재물 또는 적재함을 만지다가 떨어진 사고 이게 제일 분쟁이 많은데 적재함은 이 판례대로 하면 그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정을 하라 판례입니다. 교통사고 치료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병원을 나간 후 배회하다가 실종이 됐고 3년 6개월 뒤에 백골로 이제 발견돼.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최초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사실 이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교통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병이 생겼고 그 정신병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나갔다 배회를 하게 된 거다. 그렇게 이제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5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30분까지 같이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